자, 처음 달려보죠. 차례로 사라진 커플. 이제는 제목만 봐도 뭘 얘기할 건지 다들 짐작하실 거예요. 제보해 주셨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오늘도 가게로 입장하는 한 쌍의 남녀. 자, 2층으로 저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창가 쪽 테이블로 가네요. 자, 자리에 앉아서 냠냠쩝쩝 맛있게 먹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다음에 뭐 할까요? 남자 먼저 일어났네. 자, 외투 챙겨 입고 밖으로 갑니다. 아, 오늘은 여친이 쏘나요? 자, 지금 내려갔어요, 지금. 자, 여친은 뭐 할까요? 자, 여친도 보여주시죠. 아하, 휴대폰을 만지더니 저렇게 갈채비를 하고 기립합니다. 자, 외투를 입고 짐도 챙기겠죠? 짐도 챙기겠죠. 어머, 아직 좀 남았네 하면서 소주병 하나 챙겨 담고 예, 소주병 집어넣었어요. 자, 알뜰합니다. 자, 계단을 나갑니다. 이제 계단 내려가야죠. 2층이니까. 자, 내려가면서 뒤를 한번 휙 보고 쳐다보더니 입구로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가버립니다. 자, 글쎄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자기야, 저번에는 내가 했으니까 오늘은 자기가 해. 알았어, 오빠. 오늘은 내가 먹튀 쏠게.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입니다만. 근데 그렇게 화기애애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이 커플이 좀 싸운 것 같았다고 전해왔습니다. 저게 지난 5일 저녁이고 인천 월미도의 한 조개구이집입니다. 커플로 보이는 남녀 둘이 들어와서 2층에 자리 잡고 2시간가량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다투는 건지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더니 남성이 먼저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5분쯤 뒤에 여성도 본인의 짐을 챙기더니 이 와중에 남아있는 소주도 이 병째로 좀 챙겼고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는데 안쪽을 한번 휙 돌아보더니 역시나 계산 없이 그냥 나갔습니다. 제보자가 약 2분쯤 뒤에 결제 안 하고 간 걸 알고 쫓아갔는데 이미 사라졌다고 합니다. 피해액은 총 8만 6천 원가량 신고해서 현재 수사하고 있고요. 이 제보자는 20년 넘게 장사를 했는데 이 먹튀는 처음이다라면서 돌아와서 계산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싸우든 말든 그건 자기들 사정이고 계산은 하고 가야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다퉜는데 뭐 서로 했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아무튼 아니요. 그냥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면 말이죠. 자, 다음 이어가죠. 비둘기 맛집입니다.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비둘기를 너무 사랑하는 이웃 주민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하늘을 쳐다보며 공터로 돌아온 남성, 지금 손에 든 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내 휙 뿌립니다. 베란다 난간에 창문에 앉아있던 비둘기들 하면서 순식간에 공터로 저렇게. 진짜 이게 몇 마리예요. 이게 비둘기 밭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동물 사랑 좋죠. 그런데 그게 남한테 피해가 간다면 또 살짝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보자께서 최근 여기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막 비둘기가 어쩔 때만 막 때로 몇십 마리씩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그래서 왜 이러지? 그러고 어느 날 보니까 저 주민께서 오전 8시쯤 되면 쌀알을 늘 공중에서 저렇게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들이 이제 그걸 알고 이때쯤 되면 다 기다리고 있다가 저 쌀알을 주워 먹는 건데, 문제는 이 제보자의 집이 바로 저 비둘기가 모이는 앞집이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창문에 비둘기들 배설물로 박박하고 또 막 깃털도 엄청 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제보자 임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문도 못 열고 이러다 우리 아이 면역력 없어지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이사 오자마자 다시 이사 가야 되나 지금 걱정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거 주는 이제 주민한테 얘기를 하니까 네, 아니다라고, 우리 아니다 이렇게 시침이 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뭐 또 구청이나 이렇게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하니까 사유지에서 뭐 저렇게 하는 게 좀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법적으로 더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계도 정도만 할 수 있다 하는데, 사실은 야생동물한테 먹이주지 말라는 법안이 작년에 통과를 했거든요. 이 법안을 좀 적용을 한다면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고요. 또 지자체마다 조례가 있습니다. 저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좀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때만 되면 밥을 주는 사람이 올 거란 걸 아니까 쟤네들이 저렇게 베란다에 걸터 있는 걸 거 아니에요? 알아요. 새가 좀 생각보다 많이 똑똑하거든요. 예. 시간대 배가 꼬록꼬록하면 저 아저씨가 나타난 걸 보면 그 근처로 모여듭니다.
실제로 저도 저기 본 적이 있어가지고 딱 압니다. 예. 쌀알만 딱 그 들고만 있어도 글로 달려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좋은 마음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딴 사람한테 너무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커다란 삽에 후덜덜덜덜덜.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차량 후방 영상인데요. 자, 뒤쪽으로 굴삭기가 보입니다. 하하, 이런. 저게 어디로 갈까요? 자, 불박차가 공터로 들어가서 차를 세우고 굴삭기도 이쪽으로 다가와서 뒤에 멈춰 서는 것 같죠? 예, 잠시, 뭐야 이거? 삽을 그냥 툭 하고 내 면전에다가 놓더니 삽을 막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그런데 위로 쑥 가죠. 커다란 삽이 차 지붕 위를 넘어서 앞을 턱 저렇게 막습니다. 아니 이거 약간 위협하는 느낌인데 이거. 네, 지난해 12월 6일에 있었던 상황인데요. 굴삭기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 진입을 시도해서 불박차가 경적을 3차례가량 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 굴삭기가요, 경적 울리면서 욕설을 시작합니다. 이게 시비가 돼서 이 불박차주가 경찰에 난폭 운전 신고를 했습니다. 이 불박차주는 상대 운전자가 위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내렸는데요. 머리 위로 저렇게 삽을 막 움직이고 또 굴삭기로 차를 막아섰다는 겁니다. 저 굴삭기 차량 차주는 출동한 경찰의 이동 명령도 막 거부를 해서 경찰이 이렇게 하시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도 입건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제서야 움직였다고 합니다. 현재 차주는 이 불면증에 시달려서 수면제까지 처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거 너무 무섭겠다. 그렇죠. 일단은 특수협박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해요. 특수협박 뭐냐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협박을 가행했을 때 특수협박죄 될 수 있는데 지금 경찰에 문의를 하니까 특수협박은 아니고 재물손괴 정도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수협박이 왜 안 되느냐 질문을 했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은 글쎄 저는 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차나 굴삭기나 저게 저 정도 무게면 사실 위험한 물건으로 봐야 되거든요. 운전할 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오히려 재물손괴 같은 경우는 차 손괴된 건 없기 때문에 재물손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또 이어가죠. 정동원은 전혀 몰랐다. 자, 트로트 가수 정동원 씨, 정동원 군이겠죠. 정동원 군의 아버지와 다른 트로트 가수 간의 전속 계약,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난리던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정동원 군의 아버지가 한 트로트 가수랑 오랜 인연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지난해 전속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계약서 쓰고 얼마 안 돼서 뭔가 소통 문제 이런 것들로 신뢰가 깨져서요. 이 가수 측에서 먼저 전속 계약 파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동원 씨의 아버지가 연락이 안 닿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대리인 톡에서 확인해 보니까요. 이 정동원 씨 아버지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일단 이 트로트 가수 측은 만날 수가 없어서 당장 계약 파기가 어렵다라면서 이 갈등은 원만하게 좀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아버지가 거기 있는 걸 어떻게 몰랐을까요? 네, 왜냐하면 저희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정동원 군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조부모님이 키워주셨죠. 네, 오디션 프로그램 나올 때부터 그 어떤 가정사가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연락은 안 됐었지만 워낙에 연락이 뭐 많이 안 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동원 군 워낙 바쁘니까 열심히 활동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지금 너무 충격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트로트 가수는 또 정동원은 이반일은 전혀 몰랐다,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도로 위 흥부자들입니다. 요즘 짧게 막 춤추고 뭐 상황극 하면서 이른바 숏폼 영상이 대유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여기서 하더라 이겁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보시죠. 자, 신호대기 중 여기는 도로 한복판인데요. 오토바이 라이더들 뭐가 좋은지 도로 위에서 지금 잘 보세요. 아이고 그냥 춤판 장렬이에요. 지금 춤추고 있어 지금. 자, 일행은 또 그걸 찍고 앉았어. 아이고 좋다고. 아이고 이거. 자, 주변 사람들이 욕하든 말든 좋다고 계속 실룩실룩. 그리고 뭐 하려고 다쳤다 싶으니까 이제 타서 다시 타고 저 멀리 손을 흔들고 인사까지 하더니 신호 바뀌니까 왜 안 가? 자, 빠라바라바라바 하면서 갑니다. 팀장님,
왜 저러고 살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 7일이죠. 어제인데요. 대구 달서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남성 2명이 내린 다음에 도로에서 저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저걸 보면 둘이 형이 있다 하더라도 춤을 추려면은 뭐 클럽을 간다든지 아니면 콜라텍을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 방에서 쳐야 되는데 불구하고 잠깐만요. 콜라텍은 좀 연령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분들이 나이가 좀 확인 안 되니까 어떻든 간에 그렇게 춤을 추는데 불구하고 저렇게 치면 교통사고 위험이 민원이 있죠.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말씀하세요.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보자 입장에서 볼 때는 흥 많고 그런 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오토바이 내려가도 도로에 치다 보면은 저게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또 인명피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한 대로 클럽에 가서 춤을 추세요.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새벽까지 술술술. 참 사방가족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톡을 보내셨어요. 네, 그 회식만 가면 새벽까지 달리는 아내 때문에 걱정이라는 사연인데요. 이 사연자의 아내는 지금껏 가정주부로 살다가 5개월쯤 전부터 작은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식만 하면요, 꼭 새벽에 들어오고요. 심지어 5시에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다행이라면 만취는 안 하고 제정신으로 잘 들어온다는 정도인데 문제는 다른 여성 직원들은 다 일찍 들어간대요. 주로 남자 직원들 그리고 사장님이랑 그렇게 새벽까지 달리는 겁니다. 아이고야. 이 아내 말로는 사장님이랑 일하다 보니까 할 얘기도 많다. 또 말도 잘 통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연자가 납득을 못하니까 아내는 신경 좀 쓰지 마라. 내가 애냐? 왜 그렇게 걱정이 많냐? 이렇게 버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연자를 극성 취급했다는 건데 이 사실 아내가 지난 10년 넘게 육아랑 집안일만 묶여서요. 이 친구도 거의 못 만나고 지내긴 했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사연자는 또 내가 의처증인가? 집착하나? 괜한 걱정하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어쨌든 이 아내 회식 날이면 싸움이 끊이질 않아서요. 이대로 두는 게 맞는지 좀 고민이 된다는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남편입니다. 야, 상희야, 박상희 너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동안 집안 살림 하느라고 아무리 억눌렸다고 해도 아니 가정 있는 여자가 새벽까지 사는 놈들하고 술 마시고 들어오는 게 너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너 물어봐. 너는 괜찮더라도 상대가 어떨지 알고 그걸 지금 하고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어. 너 계속 이럴 거면 회사 당장 때려쳐,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시고도 지금 놀랐어, 지금 혼자 들으니까. 자, 다음 아내입니다. 아유, 그래, 너 말 잘했다. 회사 당장 때려쳐. 누가 들으면 너 억대 연봉이라도 벌어다 주는 줄 알겠다.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생활전선에 나왔는데. 아이고, 대책도 없으면서. 야, 그리고 내가 무슨 초딩이야? 간만에 사회생활하면서 회사 동료들이랑 진하게 좀 달려보겠다는데 지금 마누라 걱정하는 척하면서 너 이상한 상상 하지 마. 너 의처증이야, 그거 X. 일단 교수님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물론 남편이 이렇게 싫고 걱정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가정주부로 잘 있던 아내가 새벽에 오고 5시에도 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물론 배우자가 이렇게 늦게 오면 반대로 입장 바꿔서 남편이 이렇게 늦게 와도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큰 불화가 날 것이라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못하게 한다고 뭐 술자리를 안 가거나 빨리빨리 들어오거나 이러지도 않더라고요. 결국에 보면 다 성인이 되었으면 각자의 책임감과 각자의 의무와 이런 걸로 이제 각자가 자기의 삶을 이제 주도하는 거지 누가 잔소리하거나 화낸다고 해서 또 거기에 다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너를 믿는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네가 당신이 잘해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아내가 취하고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 얘기하다가 들어왔다 그러고 취하고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술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저는 제가 술을 좀 지금은 많이 안 마시지만 마시면 좀 늦게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전 남녀 구별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개인적인 술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구별하기 조금 그렇긴 한데 5개월 정도 이제 일을 했는데 회식 자리였고 회식 자리에서 이제 좀 늦게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또 일 처음 시작했으니까 또 그렇게 일 잘하려고 또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면 조금 눈여겨봐 앞으로 좀 더 지켜봐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라면 저는 술을 먹으면
새벽까지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 그럼 뭐 좋으면 또 마실 수도 있고 그게 또 나쁠 수도 있지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회사 생활에.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그냥 지켜봐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자연 기자는 기자 직업의 어떤 특성상 늦은 술자리가 많기 때문에 혹시 X를 한 걸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20살 때의 기억으로 X를 선택을 했는데 이 아내분이 지금 직장 나가신 지 5개월 됐잖아요. 그러면 한창 모든 게 다 재밌고 이 달리는 것도 너무 좋고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학 처음 갔을 때 고삐 풀렸을 때도 그거 한 1, 2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냥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얼마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X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스터 소수 의견 우리 팀장님. 그렇습니다. 세 분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좀 말씀하시는 게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10년간 고생한 건 알아요. 하지만은 아이가 지금 10세 이하겠죠? 밤에 아이를 재워야 되고 중요한 거. 아니 여성이 새벽 5시까지 다니면은 요즘 세태에 안전이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위험해? 새벽에 다니는 게 괜찮다고요? 아니 위험하죠. 위험하죠. 그것도 있고 또 아이도 재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회식을 저 같은 경우에는 6시에 회식한다. 1시간 밥 먹고 1시간 노래방 가고 1시간 삼창 가고 10시까지 들어와야죠. 진짜. 그런데 아내는 좋아. 아이는 꼭 엄마가 재워야 합니까? 아이는 아빠가 재우세요. 그런데 엄마의 다정스러운 부드러운 손길로 재워야지 아빠들이 아이 재우는 거는 좀 드물지. 억지 쓰지 마세요. 궁색합니다. 야, 좋습니다. 오늘 왠지 팀장님 오늘 그동안 쌓아놨던 점수 다 까먹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한테.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가족 여러분들 팽팽합니다. 일단 김두더지님 10년 넘게 육아랑 집안일만 했으면 그럴 만도 하지 않나요? 하셨고요. 닥터구찌님 그냥 어디 가는지 모르는 거 아니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쁜 거 걸리면 그때 가서 따져야죠 하셨습니다. 하지만 파피루스님 이건 여자 남자 문제가 아니라요. 가정은 서로 충실해야 하는 겁니다 하셨고요. 부정정님 무슨 일 생길까 봐 걱정하는 거죠. 또 건동원님 12시 1시도 아니고 5시는 좀 심하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